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황단일 강사입니다. 어머님들, 이번에 제가 중학교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문장으로 완성하는 대치동 영작 서술형 수업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이 시기에 왜 우리 아이들이 영작 서술형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밑에 정리해놨는데요. 먼저 2022년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5등급제로 변환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평가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서술형의 평가 방식의 확대인 건데요.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평가 방식을 30% 이상 정도 실시하도록 평가 방식 자체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또한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AI 자동 채점 시스템이 점점 확대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원 수령의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 대치동에 입성을 하면서 사실 최근 5개년 대치동의 모든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풀어놓은 기출시험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은 객관식 5번 문제는 맞춘 학생이 정작 서술형에서는 어형을 맞춰서 변화해라 라는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감점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 서술형 배점 자체가 한 문제당 4점에서 5점 정도로 크기도 하고, 이러한 감점 사항들이 합쳐졌을 때 객관식 두세 개를 틀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 이번 학생들은 서술형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 해당 그림과 같은 경우엔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서울 유명 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세이 수업의 예시인데요. 이 예시들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된다면 앞에 문장들을 한번 봐볼 때 앞에 문장에 현재 시제가 나타났을 때 뒤에 있는 종속절 또한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제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나와야 되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몰랐던 게 전혀 아니죠. 제 에세이 수업을 들을 만큼이라면 사실 대치동에서는 빠지지 않을 만큼 영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글을 써라, 조건에 맞춰서 주어진 시간 내에 글을 쓰라는 활동을 했었을 때에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거를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법 또한 공식처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수업 자체는 소위 말하는 이과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그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가 정말 100% 암기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법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문법 또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주어나 목적어가 달라질 수 있고 부사 또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의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템플릿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학 공식을 잘 알고 있고 그 공식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잘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정말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대치동 기출서술형 문장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업에서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템플릿을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템플릿을 온전히 본인의 것으로 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암기한 문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템플릿을 활용해 조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개념 설명은 사실상 중3 학생들인 만큼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간단하게 들어가고요. 이후 기출서술형 예문을 학습하고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과제를 통해서는 객관식 어법 문제를 조금 풀어보기는 하지만 요 활동이 핵심인 거죠. 동일한 템플릿을 활용을 함으로써 대신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문장들을 영작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구성 단어를 바꿔서 영작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외운 문장을 그대로 쓰라고 하면은 그건 반쪽짜리 수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의 목표 자체가 온전히 템플릿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고 체화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문장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문장을 갖다가 동일한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걸 적절히 영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클리닉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주차별 구성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딱 봐도 많이 들리는
그런 개념들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문법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영어의 덩어리들인 만큼 이번 여름방학 특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해두면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돼요. 수강 효과로 한다면은 결국 학교 내신에 나왔던 서술형 문장들을 계속해서 구조를 체화할 수 있는 것, 객관식 어법 문제의 풀이 또한 자동적으로 향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템플릿적 사고를 통해서 만약에 학생이 본인이 암기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템플릿이 적용이 된다면 그 새로운 문장을 온전히 영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고자 합니다. 4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짧을 수 있는데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번 특강이 끝나고 나서도 심화 실전 문제풀이 특강이 진행이 돼요. 해당 문제풀이 특강은 객관식의 실전, 그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특강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실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그냥 이론적인 개념 설명은 최소한으로 다루고 그리고 직접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문제를 빠르게 쳐내면서 해당 문제의 선지를 제끼는 데 필요한 사고를 온전히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하는 걸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1대1 현장 클리닉 진행됩니다. 사실상 1대1이라고 했었을 때 특강인데 이 정도까지의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사실 그 앞에 설명을 해드렸던 에세이 특강을 진행했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시제를 지키지 않았어? 왜 동사의 수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물어봤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였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동적으로 체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무의식적 수준에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서 쓸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 1대1 현장 클리닉 진행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방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진단인 건데요. 사실 어머님들께서도 만약 이 수업을 갖다가 학생으로 하여금 듣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시다면은 이 문장을 한번 학생에게 보여주고 온전히 영작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확인을 해본 후 답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이 노란색으로 펴져 있는 sold와 is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 이 is 부분을 적절히 맞췄다면 수일치적인 개념은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sold가 아니라 sell이라든지 selling이라든지 sales라든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을 했다면 이 학생에게는 분사의 개념이 온전히 잡혀 있지 않은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 수업에 보내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결해서 해결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